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1회 방어진항 축제에서 오늘 토크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방어진항의 삶, 역사, 미래를 잇다라는 토크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는 오늘 토크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문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함께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방어진항 TV를 검색하시면 오늘 토크쇼를 생생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여러분들 질문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방어진항 축제가 열리고 있는 방어진항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탁 트인 야외 스튜디오에서 오늘 토크쇼를 함께하게 됐는데요. 제 정면으로 보이는 방어진항이 너무나 분위기 있고 멋진데 많은 시민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모시지 못하고 진행하게 된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도 방어진항 축제가 열려서 오늘처럼 이런 토크쇼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큰 의미를 담아서 방어진항의 이야기로 꽉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어진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실 우리 패널분들 제 옆에 지금 든든하게 나와 계시거든요. 제가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과학대학 건축과 우세진 교수님 오늘 토크쇼에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동구청 도시디자인과 이광우 과장님 오늘 토크쇼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향토사학자 장세동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민 대표로 오늘 또 함께해 주셨어요. 마을 활동과 김점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분 모시고요. 토크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거든요. 우리 패널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인사 말씀 겸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어진항은 자주 이렇게 걸어 다녔었는데 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앉아서 보니까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죠. 참 새롭네요. 사실 저희 이제 스튜디오가 약간 높게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항을 내려다보는 이 느낌이 교수님 말씀처럼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신지요? 예, 그 축제를 알리는 우리 청사초롱을 방어진항에 걸었는데요. 네. 우리 방어진항이 오늘따라 더 정겨워 보이고 그쵸. 풍요로워 보입니다. 너무 반갑네요.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축제라서 그런지 이렇게 마을 잔치하는 느낌 그런 느낌도 살짝 나면서 청사초록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세동 선생님 어떠신가요?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아주 좋은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재미난 이야기 많이 풀어주십시오, 선생님. 네, 김점식 선생님 인사 말씀 겸 어떠신지 한번 네, 부탁드릴까요? 반갑습니다. 확 트인 바다 풍경과 아름다운 이곳에서 마을 활동가로서 참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방어진항 축제와 더불어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사실 이틀 동안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 아쉽게도 비대면 행사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과 이 축제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건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도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좋은 콘텐츠들도 많고요. 지금 이제 행사장 바깥쪽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방어진항이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확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회 먹으러 오고 물회 먹으러 오고 방어진항에 자주 왔었는데 확실히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제 방어진항이 좀 많이 바뀌게 됐는데 도시재생 사업이 어떤 건지 일단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경제, 사회,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도시개발 사업을 말합니다. 네. 우리 구 그 방어진 도시재생 사업은 조선업 침체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방어진항이 어려워져서 저희가 2016년도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네. 예, 그 올해까지 한 6년 정도 네, 지금 네. 방어진항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뭐 전체 한 120여억 원 네네. 들여서
마중물 사업으로 한 18개 사업을 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렇게 해서 우리 방어진항과 뭐 주변 마을 전체를 좀 네. 탈바꿈 시켜보자. 더 잘 사는 마을로 만들어보자. 열심히 네.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덕분에 좀 많이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교수님, 그 예전과 비교해 보면 방어진항에 새로운 거리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렇죠? 건축물들도 새로운 건축물들이 많이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우리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아, 네. 아마 여기 주민들 잘 아실 겁니다. 여기 네. 상가거리도 많죠. 근데 이 상거리가 상당히 오래됐었는데 뭐 내진길, 중진길, 서진길 이런 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사실은 우리가 이름이 없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의 어떤 유무형 자산을 우리가 컨텐츠나 이런 걸 개발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이름을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문화거리, 그다음에 특산물거리, 네. 그다음에 역사거리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이름을 붙이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거죠. 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소통과 네.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들, 네. 방어진 문화센터라든지 그런 게 건립됐고요. 그다음에 이 방어진항 일대의 어떤 그 보고를 할 수 있는 보물 창고를 할 수 있는 네. 방어진 박물관도 만들어졌고요. 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방어진 항입니다.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과는 상관없지만은 그 연계 사업을 했고 네. 방어진 이용 고도화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걸 통해서 지금 보는 것 같이 청소도 하고 물량장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들어오고 네. 이렇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이번 방어진항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굉장히 큰 애착을 가지시고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게끔 큰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사실은 이번 축제의 추진위원장님이시기도 하신데 이번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이제 과거를 좀 회상을 해야 네, 되는데요. 한 이 지역이 2000년부터 사실은 조선 경계가 좀 쇠퇴하면서 네. 예, 이 지역 자체가 좀 쇠퇴 기로에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도 있었죠. 그때가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요 지역에 있던 이제 세강중공업이 네. 이제 부도가 나면서 이제 완전 쇠퇴 늪에 빠지게 된 거죠. 음. 근데 그 늪에서 이제 헤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네. 고민한 게 2017년에 네. 이 지역에 있는 주민 대표하고 네. 전문가하고 동구청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을 쇠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의 유무형 자산 또 잠재력을 한번 갖고 한번 해보자. 근데 마침 이러한 사업과 유사하게 네.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것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었죠. 아. 그래서 이제 2017년, 2018년 준비를 하고 네. 이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 주신 건데 그럼 교수님도 혹시 동구민이셨나요? 그건 아니신가요? 아니죠. 저는 이제 여기 주민 아니지만 제 학교가 여기 아, 근처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일터가 또 동구이다 보니까 네. 같이 또 이렇게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95년 되셨겠네요. 이후로 네. 여기 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과장님 요즘 사실 그 도시를 변화시키고 도시의 역사를 재창조하고 뭐 어떤 스토리를 발굴하기 위한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방어진 항만이 가진 특징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과 좀 다른 우리 방어진 항만의 어떤 특징이랄까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우리 뭐 방어진항은 한마디로 항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하면서 방어진항을 기존에 단순 어항에서 네. 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고 또 머물러 즐길 수 있는 관광 어항으로 한번 바꿔보자. 아.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 항구 주변에 오래된 옛날 길을 정비하고 네. 골목길의 풍경도 많이 바꾸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방어진의 역사를 담은 방어진 박물관도 조성하고요. 음. 그다음 방어진항 그 수요 비판장과 냉동 창고 외관을 어항 풍경에 맞도록 네. 건물 색상도 바꾸고 또 그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항구의 분위기도 완연하게 바꾸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사업도 같이 이제 저희가 실시를 좀 했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에는 어항을 좀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네네. 방어진항 확장 사업도 이제 완료했고요. 네. 그다음에 싱싱한 이제 화로회 센터를 뭐 이제 그 화로회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네. 위해서 화로회 센터를 저희가 또 좀 아. 지난해에 지어서 준공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상인분들도 좋아하시고 찾으시는 분들도 새롭게 변화돼서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단순 어항에서 관광 어항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아직도 좀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 분들이 찾아주기가 조금은 힘드시지만 좀 더 잘 극복을 해서 많은 분들이 관광지로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번 그 울산 동구에서 이번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부분들을 신경을 쓰셨겠지만 특별히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썼다 하는 그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저희 그 우리 방어진항은 해양과 그 조선 산업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네.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 방어진항이 두 번의 전환기가 있었는데요. 먼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이 집단 이주로 뭐 큰 발전이 좀 있었고요. 네네. 두 번째로 1972년도 현대조선소 건설은 우리 방어진항뿐만 아니라 동구, 울산에게 큰 경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네. 예, 이러한 자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 방어진항의 큰 정체성을 만들어낸 자산이 될 수 있고요. 네네. 또 그 이번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전환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가졌고요. 네. 지역 주민들에게도 뭐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뭐 이제 사업 초창기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이제 변화에 대한 필요성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네. 자신감, 도전 정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같이 이 사업을 네. 해왔습니다.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께 아주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게 아주 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점식 선생님께서는 그 방어진에 오랫동안 쭉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느 몇 년 정도 되셨죠? 지금 43년째 지금 어머나.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고 이런 부분들이 좋아졌다는 걸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느끼고 계세요? 네, 지금은 조금 전을 이야기하자면 네. 지구 온난화와 해류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어획량이 엄청 줄었습니다. 아, 네, 어획량이 많이 그렇죠. 줄어서 어선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팔려가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어민들의 그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2016년도에 도시재생이 들어오면서 네. 이게 지금 이제 디자인 거리나 중진길, 내진길 및 방파제 등 그 야경 등이라 이런 것들을 네, 네. 예, 그 비주얼 봤던 거리가 이국적으로 변화되면서 정비되고 옛날보다 거리가 훨씬 좋아지고 아. 예, 훨씬 좋아지고 네. 앞으로도 저 지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금 네. 보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쭉 살고 계시면 최근 몇 년 동안 바뀐 부분을 확실히 체감을 많이 하고 계실 것 네, 같거든요. 네, 예, 예. 근데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방어진항이 많이 바뀌기까지 우리 마을 주민분들의 역할도 분명히 크셨을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은 어떤 노력들을 또 해주셨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주민들과 소통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처음에 방어진항 도시재생을 시작한다고 할 때 어떤 사업인지도 몰랐었고 도시재생 그러고 있었는데 도시재생 제약이나 또 이제 주민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 프로그램 교육을 받았었고 네. 이제 주민들이 이제 참여 권유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제가 아, 정말요? 한 사람을 참여시키려 하면 한 일주일은 찾아가야 됐습니다. 아유, 공을 많이 들이셨네요, 선생님. 예, 그런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네. 주민협의체와 상가번정회를 결성을 했고 네.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유, 말씀은 이렇게 대담하게 하시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웃으시는데 아마 이 미소에 많은 부분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함께 방어진항을 많이 바꾸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방어진항이 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예전 이야기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방어진항 하면 번성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요. 울산 동구의 중심지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장세동 선생님께서 해주실 만한 이야기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시 태어나고 있지만 분명히 옛날의 방어진항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어떤 중요성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렇죠. 방어진항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방어진항은 그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네. 시작해서 일본인들이 이제 어민들이 이 드나들면서 들어왔죠. 이렇게 이제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여기 네. 항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는데 그렇죠. 이 방어진항은 뭐 어떤 때는 그 풍어가 될 때는 많은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일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죠. 하면서 흥청망청 이렇게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또 쇠퇴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쇠퇴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가장 또 우리 이 의미 있는 것은 네. 방어진항은 일본 방어진, 장생포, 부산 네, 이렇게 네. 이어지는 우체선이 있었어요. 네. 화물 겸해서 여객선이 드나드는 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외래 문화를 가장 많이 빨리 들어왔지 않을까 아무래도 싶습니다. 항구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본식 문화 어. 지금은 뭐 우리가 못 느끼지만은 네. 목욕탕, 이발소, 사진관, 영화극장 이런 게 전부 실제로는 그 당시로는 완전 외래 문화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울산의 읍내보다도 먼저 들어와가 엄청 그런 빨리 이제, 들어왔었네요. 외래 문화를 이제 견인하는 역할도 했죠. 그래서 네. 그런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단순한 그냥 어항을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외래 문화를 좀 빨리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요건이 있었다라고 역사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방어진항에서 해외로 많이 드나드는 그런 배들도 좀 많았겠네요. 그렇죠? 해외에서 들어오는 배들도 해외에서 많았겠네요. 많이 들어왔죠. 네. 오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요. 오. 그런 항구였습니다. 네, 근데 네. 처음에는 일본인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기 미르로 이제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고기를 잡아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여기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남해안과 동해안이 네. 교류가 되잖아요. 네, 네. 온난 이제 이런 그 난류 한류가 네. 섞이다 보니까 여기는 아주 어장이 좋은 풍부했겠네요. 어장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이때 네. 일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기를 잡아가 몰래 가고 네. 이렇게 하던 곳이었어요. 가슴은 아프지만은 그렇죠. 그런 역사가 또 장소였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울산에 최초로 전기가 들어온 곳이 방어진항이 최초라고 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전기가 없었을 때 이 방어진항은 전기가 제일 먼저 들어왔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고기를 잡는 어선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방어진항으로 와가지고 네. 이제 그렇죠. 많이 여기서, 들어왔다고 하셨으니까요. 이제 하역 작업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네.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전표만 끊어가면은 네.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도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역할을 했죠. 네. 했는데 그때에 밤에도 이렇게 막 너무 많은 배가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밤에도 이 하역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밝아야 그 됐겠네요. 장작불이라든지 뭐 호야 난포불 이런 걸 쓰다가 네. 이건 너무 작아서 뒤에 네. 가면은 뭐 가바이트라든지 이런 게 대용되다가 1922년 3년쯤 되면은 네. 전등이 들어옵니다. 아. 전등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그때 전기가 어떻게 해서 어떤 원리로 이렇게 밝은지 모를 그러니까요. 정도로 그런 이제 몰랐죠. 네. 이럴 때 그 전기불이 전부 볼거리가 돼가지고 그쵸.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네요. 몰려가지고 전기불 보러 오는 거야. 이제 그런 항구였습니다. 네네.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북적북적한 방어진 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어진 항이 번성을 하던 시절에 마을도 북적북적하고 그냥 이곳 자체에 활기가 넘쳤을 것 같은데 김점식 선생님께서도 40여 년간 지내시면서 방어진 항이 북적북적할 때는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번성이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당시에는
어쨌든 바다에는 고기들이 많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이래 하는데 어획량도 많이 풍부했고 네. 이제 어종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어선들이 고기를 잡으러 방어진까지 몰려왔어요. 네네. 몰려 많은 배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방어진 항 입항을 하면 항 주변에 근데 외지에서 고기 사러 들어오시는 차들이 절비하게 와. 늘어져 있었고 엄청 북적거리고 지역 주민들 그때만 해도 엄청난 활기찬 다들 표정이 엄청 좋으셨겠네요. 예, 엄청 활기차게 살고 있었고요. 네. 아울러서 이제 조선 경기 호황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지금은 그런 횟집이 없는데 아주 그 요리집 같은 횟집들이 네. 많았어요. 고급 고급집이 횟집들이요? 예, 아. 고급 횟집들이 좀 많았었고 네. 용업소도 당연히 많겠죠. 아, 그래요? 예, 많이 숙박업소와 옛날 다방들이 많이 네. 형성을 돼 있어가지고 네. 한때 정말로 방어진이라 하면 거기는 정말 돈이 많이 끓는 곳이구나 늘 붐비고. 예, 한때는 영화를 누리던 곳이었다고 네. 예, 저도 기억은 좀 합니다. 그렇죠. 근데 네네. 사실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이제 지내다 보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극복하면 또 좋은 시기도 있잖아요. 방어진항이 곧 또 그렇게 더 많은 분들로 붐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그 세광중공업 말씀들을 아까도 말씀 중에 해주셨는데 이제 어려워지면서 타격도 좀 크셨잖아요. 반대로 네네네. 힘드셨던 시절을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말씀을. 예, 그 세광중공업이나 그 조선업이 좀 쇠퇴되면서 네. 이게 방어진 사람들이 설물처럼 빠져나갔어요. 아 많이 예, 빠져나가셨어요 빠져나가기도 하고 인구가. 빈집들도 많고 네. 폐업한 상가들도 많이 있었고 또 바다에 또 어획량까지 그렇군요. 줄어가지고 네, 아유. 예, 수온 차이로 바다에 어획량까지 줄어서 뱃사람들도 다른 직업을 찾아서 많이 떠났어요. 아유 이 지역을 그러셨군요. 예, 많이 떠나고 지금 현재도 그게 연장선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네. 얼른 조선업 경기가 그래도 조금씩 살아나고 예, 있다고 살아나고 하잖아요. 있으니까 예, 앞으로 희망이 예. 그렇죠. 이렇게 희망을 불황 보고 잘 살아야죠. 극복하고 네네. 경기도 좋아지고 방어진항이 이제 관광 어항으로 더 널리 알려져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세진 교수님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동양 포경 주식회사라는 곳이 1948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때는 고래를 잡을 수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포경업을 중심으로 이 방어진항도 좀 붐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는 어땠나요 모습이? 네, 그때 제가 살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릴 수는 그쵸. 없지만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분도 만나고 네. 그리고 자료도 보고 하니까 이 포경업이 이 방어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아.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해방 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라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일제 강점기 때는 모든 것들이 일본 사람들이 다 잡고 있었어요. 아, 그 그렇죠. 순식간에 빠져버리니까 뭐 세태가 갑자기 온 거죠. 아. 근데 이것을 극복한 것이 이제 이 포경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백씨 형제들이 이제 사실은 청진호로 해갖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8년에 동양 포경 회사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네. 이 덕분에 이제 이 포경업이 활성화되면서 이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제가 이제 사료를 보니까 적어도 한 해에 50에서 70마리의 고래가 잡혔다고 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들어오면은 해체 작업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럼 그렇죠. 온 마을 주민들이 모여갖고 해체 작업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서로 뭐 묻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돈도 벌고 네. 상당히 좋았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장생포만 떠올렸는데 방어진항에도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네요. 장세동 선생님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은 아니시겠지만 그렇죠. 아니 이제 여기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네. 아주 이제 폐허가 됐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일본 애들이 다 가고 나니까 네. 이래서 이제 아주 이제 그냥 뭐 빈 항구가 돼가 있었죠. 네. 이럴 때 이제 1948년 그러면 한 3년 후에라는 말입니다. 네, 1945년 네. 이후에니까. 해방후니까요. 네. 그때 이제 여기에 방어진에는 백씨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네. 백씨 중에서 백천근, 뭐 백두선, 백씨. 백상근, 네. 뭐 사근 이런 분들이 네. 고래배를 했죠. 아. 하면서 여기에서 다시 우리 이제 방어진이 이제 고래배를 네. 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뒤에 얼마 안 가서 그 1986년에 고래를 이제 잡이를 금지하기 그쵸. 때문에 하는데
그 이전에 여기 있던 배들이 전부 장생포로 갔었어요. 아. 네, 거기에는 고래를 해체하고 삶고 네, 이렇게 네. 하는 그 기구들이 전부 거기에 있었기 장생포에 때문에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좀 불편한 거야. 아. 이 고기를 잡아도 여기서 해체가 다시 씻고 장생포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아예 그 후에는 이제 장생포로 장생포로. 회사를 전부 이전해 아, 가지요. 그랬-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이 바로 그 청구조선소 고래를 해체하던 장소예요. 아, 여기가. 이 자리가요? 이 자리가. 아, 그러니까 고래의 원료가 장생포가 아니고 방어진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그랬네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이제 그거는 좀 조금 아, 좀 다른가요? 너무 다른 이야기인데 일제 시대 때는 일본인들이 전부 다 저기에서 있었어요. 아. 장생포에서 고래를 하고 하면서 예, 예. 고래 본부에서 거기에서 이제 어청도 뭐 온 전국 팔방으로 네. 이제 다 보내고 거기에 이제 집합이 네. 됐는데 그렇게 있고 여기에는 저 생선 잡아오는 거 네, 이거, 네. 이거 고등어 그게 더 방어 이런 게 주력이었나요? 주 아. 어항이었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 내 고래의 본산지가 여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앞쪽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여기는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인근에 사실 방어진항 근처에 대기업들도 생기고 뭐 근대화의 물결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이 근처 건축물들도 다 어떤 현대식 최신식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포경업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거든요. 네. 이 사실 우리 장세동 소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 포경업이 이제 중간에 장생포로 이동합니다. 이동하고 1986년에 이제 포경업이 중단이 되죠. 네네. 세계적인 거에서요. 그런데 이제 요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 울산의 현대중공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이 현대중공업. 73년에 이제 창업이 됩니다. 네. 그리고 10년 후 1983년에 세계 1위가 돼요. 수주가. 네, 네. 그러니까 엄청 발전한 거죠. 그렇죠. 네. 이 발전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이제 이 방어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 방어진 항이 항구에서 이 주민들이 서로 먹고 살고 했는데 이제는 대기업의 어떤 영향권에 들어간 거죠. 아, 그럴 배우 수밖에 도시, 없죠. 그렇죠. 배우 뭐 상가 지역, 네. 베더타운 정도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몰려오니까 네. 그 사이에 어떤 새로운 건물이나 길들이 새어나고 네, 네. 지금의 모습이 그 당시에 형성됐던 내용입니다. 아, 그게 거의 몇십 년 쭉 이어졌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그렇죠. 보면 근현대사의 단층들이 이 지역에 다 묻혀져 있는 거죠. 네. 아유, 말씀들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요. 새로운 사실들도 또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번영과 쇠퇴를 반복하면서 방어진항의 모습도 조금씩 변화가 돼서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이 마을에서 살아오신 100세 어르신이 계시다고 합니다. 김재구 할머님을 통해서 또 방어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살아있는 방어진항 역사 이야기 김재구 할머니께서 전해주시는 재미난 이야기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고요.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9살에 결혼해가 한 1년 이제 친정에서 있다가 이제 20살에 여기 시집 오기는 20살을 봤지. 우리 크는 동네는 전기가 아니고 호롱불. 아 맞다. 호롱불 쓰고 20년생이니까 여기 시집 오니까네 바로 전기 돌아가지고 또 전기가 있대요. 촌에 있다가 전기불을 보니까네 눈이 너무 밝아가 보세가지고 만나 잘 찌개는 꺼쁘고 자고. 이제 일본 사람이 지구 공개하니까네 지구가 많이 이제 높은 사람은 다 일본 사람이고 야들 아버지는 이제 총각 때부터 여기 이제 외는 밑에 일로 배 안 나갔대요. 그래 내가 기술자라요.
연애 그 이제 정주행 같다. 그 사람들이 일산지 바닷가에 그 수짐 재본다고 아들 와가 재사태 그 전신에 놓이고 받치고 산이던 거로 다 메어가지고 지금 중고 만들었다 이게요. 공기 좋고 여름에 시원하고 이제 겨울 때또 물 그게네 따시고 방어진에 그중 여기 살기가 좋아요. 뭐니 해도 방어진 인심이 그래도 그중 나십니다. 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김재구 할머니께서 아주 생생하게 방어진앙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지금 100세가 넘으셨는데 또 정정하게 살아 계신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방어진앙의 흥망성쇠를 온몸으로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이 한마디 한마디가 더 와닿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어진앙은 그 어떤 곳보다도 아름다운 곳으로 탈바꿈을 해서 너무 많은 분들께 선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이제는 좀 바뀐 방어진항 자랑과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세준 교수님, 지금 방어진항에 이제 관광 요소들이 좀 많이 채워졌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문화거리의 테마, 거리들도 새롭게 많이 생겼던데 어떤 테마를 정해놓고 만드셨고 또 이제 지금 방어진항에 있는 거리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요? 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관계자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방어진 항이 갖고 있는 어떤 자산, 그 방어진 항 자체가 되겠죠, 그죠? 네네. 그리고 방어진이 갖고 있는 역사적 컨텐츠들, 그리고 이 방어진 때문에 구성되어 있는 어떤 상인들, 네. 그리고 어부들, 해녀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 네. 를 우리가 이런 테마를 가지고 사실은 이 접근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항하면 떠오른 것이 다양한 문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상가거리도 우리가 글로벌 문화거리로 만들고 그 안에도 이제 보시면은 근현대사의 어떤 단층들이기 때문에 네. 건물도 동양이 좀 강조된 건물도 있고 네. 서양 쪽으로 강조된 건물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동양 동양의 쪽은 거리, 동양의 거리, 네. 서양은 서양의, 서양의 거리. 두 중간에는 화합의 디자인을 넣고 시작하게 되죠. 네, 그런 메시지들이 잘 담겨 있는 거리들이 있고 또 특징들이 있네요. 장세동 선생님, 그러면 방어진항에서 지금 저희가 쫙 이렇게 보고 있는 어떤 동해의 경관도 너무 좋고요. 또 방어진항 주변에 볼만한 곳들, 가볼만한 곳들, 또 의미가 담겨진 곳들이 많잖아요. 이런 관광적인 요소들이 결합을 하면 또 하나의 새로운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겠죠.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쪽에 해가 지고 있는 노을이 지는 곳이 네. 바로 꽃바위 쪽입니다. 그렇죠, 방어동의 꽃바위. 서쪽 편이죠. 네네. 꽃바위를 우리가 한자말로는 화암이라고 이렇게 네. 쓰잖아요. 화암만조라 그래서 바닷물과 하늘에 노을이 지는 모습이 이 방어진 12경 중에 제1경으로 네.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화암만조를 보고 있습니다. 저쪽에. 네네. 그다음에 또 바로 앞에 만 앞에 입구에 네. 있는 설도 명파라는 게 맞아요. 있어요. 설도 빼놓을 수 없죠. 명파라는 말이 파도 소리를 이야기한 파도 소리. 네네. 그 명품 파도 소리죠. 네. 설도에는 그 돌의 재질이 네. 전부 다 사질입니다. 그렇죠. 모래질이라서 거기에 이제 꼼보돌이 되어 있죠.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조개들이 이제 파서 자기 집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 꼼보돌이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파도가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들이 아, 맞습니다. 이 명품 파도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설도 명파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주변에 이제 저 대왕암, 네. 대왕암 가는 데는 대왕암 또 유명하지만은 대왕암의 송림이 또 2011년에 송림. 아름다운 숲으로 오. 이렇게 선정이 돼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일산 해수욕장하고 또 옛날 일이지만 어풍대가 있고 네. 여러 가지 가까이에 많은 그 명소들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그렇죠. 굉장히 여기 왔던 이제 관광객들이
그냥 하루 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도 가고 저기 가서 또 하루 맞습니다. 자고 또 다른 데도 보고 이렇게 할 수 맞아요. 있도록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방어진 항에 오셔서 둘러보실 곳들도 많고요. 인근의 관광 명소들이 많고 맛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세진 교수님 지금 방어진 박물관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곳이 있었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이곳에 가면 어떤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나요? 방어진 박물관은 이제 옛날 일본식 주택을 조금 이제 개조한 그런 곳입니다. 네. 한 곳은 신축 건물이고요. 한 곳은 일본식 이제 그 주택을 리모델링한 건축물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찌 보면 양옆을 조화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아. 그리고 내부를 보면은 이제 신축 건물 안에 보면은 계단식 계단식 전시실로 돼 있어 갖고 네. 한 단 한 단 올라갈 때마다 방화진 역사를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최종 올라가면은 이제 처음 계획과는 좀 많이 달랐지만은 좀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은 네. 옥상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일본 주택을 개조한 그렇죠, 그거 보면은 그렇죠. 이제 신축 건물에서 봤던 이 사진 내용을 실제 물건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위에는 영상실이 있거든요. 네. 영상실은 이제 그 내용들을 영상화시켜서 볼 수 네.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어진 박물관도 꼭 기억해뒀다가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이렇게 방어진항 거리도 바뀌고 뭐 새로운 건축물들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지역 경제에 많은 생동감을 심어줬을 것 같아요. 활력도 좀 생겼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삶에 끼친 영향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 지난 7월 15일 날 우리 그 대항공원에 출렁다리가 개장되었습니다. 네. 예, 3개월이 조금 지났는데요. 벌써 한 70여만 명이 다녀가셨다고 하는데요. 어휴. 뭐 여기 오신 이제 관광객분들이 뭐 일산해수욕장에도 좀 들리긴 했지만 네. 우리가 방어진 항으로도 많이 발길을 돌려서 많이 유입이 여기를 됐네요. 들어보셨는데요. 뭐 여 주변에 그 상가에서는 몰려드는 손님으로 인해 가지고 뭐 네. 크게 지금 이제 환호를 하고 있고요. 다행입니다. 표정도 많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뭐 그동안 저희가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착실히 이래 준비해서 네. 우리 이제 항구와 마을의 풍경을 많이 바꿨다 보니까 방어진 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네. 그동안 뭐 어려운 요건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그 주민들과 함께 착실하게 준비한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점식 선생님, 그 방어진항에 오면 여기는 꼭 가봐야 한다. 이 거리만큼은 내가 꼭 추천한다. 이런 곳들 혹시 있으실까요? 너무 많아서 지금 그쵸?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먼저 방어진 시가지는 근대 역사와 시대의 변화 같은 것이 시가지 풍경 속에 묻어 있습니다. 화려하게 변화된 내진길, 네. 중진길, 디자인 네. 거리,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남방파제 야경이라든지 야경. 방어진 문화센터, 네. 박물관 다 추천하고 싶기도 하고 저에게는 어느 한 곳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다 네. 제 손때가 묻어가지고 그렇죠. 아니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만 딱 추천하기에는 나머지 손가락이 너무 아픈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많은 분들께서 좀 잘 찾아주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어진항 축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 주민들이 기획을 하고 또 주최가 돼서 우리 방어진항을 알리려는 많은 노력들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사실 마을 활동가로 활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신문도 직접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열정들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잠시 영상으로 그 모습 보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소식지를 만드는 일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지역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진정한 주민을 위한 재생 사업이 되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었죠.
개발을 하고 다른 나라雰囲気도 만들어서 그런 거 느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방어진도 활성하고 사람이 더 많이 오시고 세계 나라에서 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어진항의 희망은 사람입니다라는 문구가 너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 김점식 선생님 활동하는 모습도 영상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도시 재생 사업이 다른 곳과 다른 점이라면 마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노력해 오셨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사실 그 도시 재생 사업은 대부분 지자체 주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방어진항은 이제 주민들과 합심해서 함께 이룬 결과물이잖아요. 어떠신가요? 아,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우리요 그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공모시부터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네. 예, 주민들의 협의체를 통하여 우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사업 구상 시에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여기 있는 방어진항을 그냥 단순한 어항 기능에만 머무르지 말고, 네네. 예, 외국의 어느 항구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관광 어항을 만들었고요. 네네. 방어진항의 밤에는 많이 어둡고 또 볼거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이 방어진항을 밝게 하고 여름 네. 밤바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네. 방어진항의 참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저희가 야간 경관 조명도 그래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뭐 저희가 이제 이번 사업을 해보니까요, 아무래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무엇이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지 네. 그 답안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덕분에 이제 저희가 많은 사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만 네. 슬기롭게 우리 지역 주민들 분들에게 이제 뭐 그 답을 찾아서 네. 큰 갈등 없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삶의 터전인 분들이시니까요.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시고 반영해 주신 게 또 아주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점식 선생님, 그 방어진항은 도시재생 사업이 끝난 후에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주민들이 주도해서 계속 운영을 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또 큰 차이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어진 문화센터도 그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운영에 그러면 방어진항의 주민들이 직접 다 참여를 하시는 거세요? 아니 다 참여를 해가지고 네.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다 참여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다, 사실. 다 자기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관련된 분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네. 지금 일단 방어진 문화센터는 운영 관련 준비가 완전히 다 마쳤고요. 아. 예, 마쳤고 또한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는 네. 다운 북카페 네, 네. 지금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 북카페도 지금 꼭 그 문화센터에 입점을 하기 위해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이제 입점하게 되면은 네. 좀 그 문화센터 안에 모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무리 이 지역의 주민들의 활성화라든지 뭐 지역 주민들 관심도 많을 거고 네. 예, 이거 지역을 위한 방어진 문화센터가 되기를 일단 저도 그쵸. 예, 같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네, 뭐 사업은 끝난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방어진항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이 지역 주민들께서 계속 힘을 모아주시면 네, 네, 훨씬 네.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래야 되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세동 선생님, 이제 방어진항의 그 또 다른 부흥이라고 할까요? 이제 방어진항 르네상스를 잘 이끌어 주실 것 같은데 새로운 모습에 우리 선생님께서도 어떤 기대하는 바가 좀 크시고 설레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관광을 갈 때에 보면은 전부 이야기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역사를 중요하죠, 찾아가고 이야기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네. 거기에다가 낭만의 그림을 그리 넣어야 네.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그렇죠. 주민들에게 그 감성을 자극하고 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방어진 항구를 잊지 않도록 이렇게 네. 만들어 가는 것이 네.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 그쵸.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또 이제 그 방어진을 주제로 막 가사도 쓰시고 그러시잖아요. 네네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셔서 방어진의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역할들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세진 교수님은 어떠세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더 추가가 되고 보완되면 우리 방어진항이 훨씬 더 나아질 것 같다. 이제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좀 그려보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이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마중물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완성이 아니고요. 완성하기 위한 기반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와 연결되는 여러 가지 물리적 사업들은 아마 동구청에서 많이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주민들의 어떤 생각들 네. 그리고 소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 도시재생 사업이 사실은 진학을 생각하면 한 3년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점에 보면은 그런 것들은 미완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기 과장님도 계시는데 사실은 드러나는 성과가 없어요. 주민 뭐 역량 강화시키고 네.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형이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동구청이나 이 관련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좀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해줬으면 합니다.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이광우 과장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동구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 우리 구에서는요, 그동안 이제 방어진항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가로 해야 될 이제 여러 사업들을 또 다시 구성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것들 한데 모아서 방어진항 관광어항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부터 이제 2025년까지 5년 동안 2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예, 방어진항과 이어진 대항항 공원 다리 출렁다리가 이제 지금 준공이 되었고요. 네. 대항항 공원에 이제 추가로 케이블카와 짚 라인이 네. 이제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대됩니다. 예, 그리고 또 꽃바위에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걸을 수 있는 바다 소리길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우리 방어진항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줄 것이라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이제 방어진항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할 생각입니다. 네. 예, 뭐 그 중심에 있는 방어진 관광어학 종합계획도 뭐 착실히 준비해서 잘 추진토록 고려하겠습니다. 힘내주십시오, 과장님. 예. 네. 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김점식 선생님은 마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또 어떤 기대와 어떤 희망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방어진의 잠재력이라 할 수 있는 근대사가 남긴 흔적들을 10분 활용해가지고 네, 도시재생 사업과 여러 사업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셔서 보고 즐기고 느끼고 가시면 그렇죠. 좋겠고 더불어 방어진항에 활기가 많이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활기 띠는 모습을 보고 네.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네. 네, 오늘 토크쇼 함께 했는데요. 사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이제 질문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토크쇼 하면서 어떠셨는지 간단하게나마 짧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부터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앞으로 방어진은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나오고 싶지 않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들어오고 싶은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뭐 이 토크쇼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방어진의 참모습을 좀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네. 직접 오셔서 보시면 그럼요. 더 멋집니다. 우리 방어진. 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세동 선생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하여튼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밌었습니다. 네, 골목 또 시가지에 모든 이야기들이 다 널려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잘 추려서 네. 좋은 이제 소재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네. 다 같이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방어진을 한번 살려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김점식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어진이라 하면 볼거리, 먹거리 풍성하고 문화와 낭만의 한국 방어진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항구 도시로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고맙습니다. 아유, 네 분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한 분 한 분 말씀들이 왜 이렇게 제 가슴에 많이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 같은 마음으로 오늘 토크쇼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방어진 항의 삶, 역사 그리고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오늘 토크쇼 함께 해봤는데요. 그동안 지자체와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마음을 모아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는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방어진항 축제가 올해는 1회지만요. 내년, 내후년 쭉 열리고 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 방어진항의 아름다운 모습들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큰 바람을 가지고요. 이곳에 계시는 모든 주민 여러분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라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오셔서 방어진항의 아름다움 꼭 많이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토크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한 번씩은 들어주세요.